여러분 안녕하세요. 개묘년 운세 설명해 보겠습니다. 조금 운세 설명이 늦었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바쁘다 보니 안 할까 생각했었는데 구독자분 몇 분이 운세 보기 안 하냐고 해서 불이 나게 또 준비를 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피드백이 별로 없으니까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개묘년 하면 개수의 설명을 개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책에서 거의 모든 원서에서 개수는 우로와 같다.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물성으로 비유하면 개수는 우로와 같다. 그래서 개수의 역할은 초목을 키우는 단비의 작용을 한다. 초목을 키우는 단비의 작용을 하니 인간에게는 지혜, 지식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우로와 같고 인간에게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인간을 정신적인 인간형으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주어서 정신적인 인간형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개수가 우로가 되려면 이제 화가 있어야 하고 또 금이 많으면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또 토가 지나치면 지하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개수는 우로이기도 하고 흐르는 물 이럴 때는 이제 금이 있어야 금생수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하수 이렇게 토가 있어야 지하수의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가 지나치면 또는 토가 적절해도 지하수의 역할을 하는데요. 개수는 이렇게 세 가지의 형태로 존재를 하면서 초목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우루와 같으면 병화가 짝이에요. 그래서 개수와 병화가 짝이고 또 개수는 무토가 있어야 짝입니다. 그러면 개수가 무토가 없으면 이제 안개 같죠. 짝일은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개수는 이렇게 병화를 만나면 이제 생명체가 나고 죽음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병화가 있어서 우루와 같고 그래서 생사에 관여합니다. 추나절의 개수는 단비와 같다. 추동절의 개수는 추동절이면 반드시 병화가 있어야 하고 추동절에 병화가 없다 그러면 눈과 얼음과 같아서 만물을 이제 얼릴 수도 있다. 만물을 얼려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병화가 있다면 이제 개수는 여름에는 우로, 가을에는 흐르는 물, 냇물이라고 합니다. 또 개수는 유통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로 유통망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유통망으로 교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개수가 우로와 흐르는 물 그리고 지하수의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개수가 올해 이제 개수의 개묘년에서는 이 개수의 대꿈은 정화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에 정화가 있는지를 찾아서 올해 개수의 역할은 정화를 견제한다. 정화를 상극한다. 그러면 개수가 정화를 상극을 하면 이 정화가 괴롭히던 정화가 해를 끼치던 기토가 있었어요. 그리고 을목이 있었고 신금이 있었는데 올해 개수가 와서 이 정화를 견제함으로써 기토를 옥토화시키고 을목을 생화시키고 신금을 유지 보존합니다. 그래서 개수의 역할이 정화를 견제해서 기토를 살리고 을목을 살리고 신금을 살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여생여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생여라는 게 여자가 여자를 낳는다니까 음을 낳아서 음을 낳으니까 아주 조금씩 꾸준한 노력으로 이 여생녀는 부를 이루는 것입니다. 귀가 아니고. 그래서 이 정화의 폐해, 정화가
기토, 을목, 신금에게 해를 끼치던 것을 개수가 와서 정화를 견제하니 이 새의 기토와 을목과 신금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면 각각 살아나는 것의 의미가 다른데 이것을 여생여라고 하고, 이것은 꾸준하고 작지만 꾸준히 오래도록 노력해서 부를 이루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개수가 그 사주의 정화보다 약하다. 그러면은 정화가 완강하면 개수가 이 정화를 견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이거에 반대작용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화가 약하다 그러면 옥토가 아니라 빚이 쌓이는 거죠. 옥토가 되면 생활터전이 먹을만하고 살만해지는데, 이 옥토가 안 되면 개수가 와도 빚이 쌓이고 막 대출이 쌓이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을목은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을목이 살아나면, 개수 을목하면 공부하려고 하거든요. 뭔가를 새로이 공부하거나. 그런데 개수가 힘이 부족해서 이 정화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면 을목을 말려버리고, 그리고 또한 신금을 견제하지 못하면 신금은 파괴가 됩니다. 그래서 파괴되고 말리고 해서 개수가 정화보다 허약해서 정화를 견제하지 못하면 이 세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계묘년에는 사주에 정화가 있는지를 잘 보아서 이 정화가 정화에 의해서 막혀있던 것이 확 풀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 계묘년의 운세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견제하면 이것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가 확 풀려서 효과가 나는 것이고, 만약에 정화가 아예 사주에 없다 그러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한 50%는 효과가 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개수가 이제 천간에 갑을목이나 천간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갑을목이, 개수가 와서 갑을목이 있으면, 개수는 갑을목에게는 윤습한 영양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영양분이 되니까 이제 정신과 육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죠. 이것을 생화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생화를 하니까 학습과 지식을 갑을목에게 개수가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수가 와서 갑목, 을목을 수생목하여 경력과 학력을 만들어 갑니다. 당연히 병화가 있으면, 갑목은 큰 동양목으로 클 것이고 을목은 곡식이 된다. 하지만 이제 갑목이 개수가 말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병화가 있으면 갑목을 크게 하고 을목도 크게 하는데, 개수가 마를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또한 금의 상생이 필요하다. 금이 있어서 개수를 상생을 해주면 이 갑을목에게 개수가 자양분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오래도록 수준 높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의 수완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병교뿐만 아니라 신금도 작게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수가 와서 갑을목이 천간에 있으면 갑을목을 영양분을 공급해서 생화하는데, 병화가 있으면 갑을목이 잘 자란다. 그런데 개수가 말을 염려가 있으니 경금으로 수완을 삼으면 아주 수준 높은 교육,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생화하기 위해서는 경금의 수완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갑목을 공부를 하면 아주 학구적이거나 학문적인 공부를 할 수 있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을목인 경우는 이제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공부를 해서 무슨 자격증 이런 걸 따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말씀하신 것 좀 전에 말했지만 다시 을목을 키운다 그러면 을목은 개수에 의해서 이제 음습해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는 을목인 경우는 반드시 경금이 있어서 경금이 청하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통시켜야지, 경금이 을목의 습한 기운을 소통시켜야지 이제 공적인 그러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 을목 이렇게 적당한 학습이 이제 가능하고요. 개수가 너무 많으면 경금으로 청하게 흐르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금이 하는 역할은 이제 청하게 흐르게 하기도 하고, 흐르게. 그 다음엔 절지해 주어서 적절히 경금이 을목이 너무 많으면 경금으로 절지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개수가 생각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나친 것을 또 경금이 청하게 해서 해주고, 을목이 너무 많으면 가지를 너무 많이 벌리니까 행동을 적절히 이제 절지를 한다는 거는 행동을 제한한다 아니면 자제한다, 이렇게 이제 행동을 좀 고치는 그런 역할을 경금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경금이 없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너무 습해지면 생각도 선명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너무 이렇게 몰입이 돼서 좋지 않고, 또 이제 을목이 너무 많이 가지를 벌리면 너무 여러 가지 행동을 하면서 자신이 또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토가 없다, 토가 없으면 이제 내리지를 못하니까 오래도록 공부하기 힘들고 아예 공부를 안 할 수도 있고요. 병화가 없으면 따뜻한 기운이 없으니까 이제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개수가 병화를 천간의 병화를 보면, 병화를 만나면 개수는 이제 비와 이슬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와 이슬이 되면 작물을 기른다, 목을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목을 만나야 하죠. 목을 만나야 하고, 목이 잘 자라니까 사주감령에서 목의 육신을 통변을 하면 됩니다. 목이 잘 자란다, 목의 육신이 자라나니까 목의 육신을 통변해서 목이 잘 된다. 만약에 목이 없다, 목이 없으면 이제 목이 없이 뭐 토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목이 없고 토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항공수송이나 방송이나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한 교역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 없으면 이렇고요. 병화가 목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토가 있다 그러면, 병화가 있을 때 개수가 와서 목이 있고 토가 있으면, 이 토에 토가 있으면 목이 와서 이렇게 머물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머물게, 다른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는 기반이 되어주고, 토가 있으니까 장소가 되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무토가 있고, 병화가 토가 있고 병화가 있고 무토가 있으면, 그럼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개수, 무토, 병화, 이렇게 개수, 무토, 병화 이러면은 이것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을 하자는 게 아닌데, 무토, 개수, 병화 이렇게 하면 여기서 목이 머물러 가게 하는 것이니까 임대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가 임대업, 이렇게 임대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와서 무토병화나 술토병화가 있을 때, 개수가 오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머무는 장소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정화를 보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개수가 하는 역할은, 정화는 개수가 오면 이제 정화가 여태까지 말리고 있었던 그 기토와 을목과 신금을 개수가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정화가 있으면 개수가 정화를 견제해서 이 을목, 기토, 신금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정화가 항상 그 열기로 마르게 했던 것들을 개수가 다시 살려냅니다. 그래서 정화가 을목을 마르게 하고 신금을 녹이고 기토를 파괴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열심히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을 정화가 파괴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거에 결과가 무산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개수가 습을 제공해서 얘네들을 기토, 을목, 신금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이 개수가 약해서는 안 되겠죠. 약해서는 안 되니까 그러면 이 개수에게 뭐가 또 필요하냐면은 수원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글로 쓸게요. 수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원이 있으면 이것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 개수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수원이 필요하다. 수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수원이 없으면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이라는 수원이 없으면 중도에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요, 개수는 정화를 견제해서 기토, 장소를 구합니다. 그러면 장소를 구하면 의식주나 인간 관계를 구합니다. 그래서 추월생이 소원했던 인간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개수가 정화를 견제해서 만약에 을목을 구하면 이거는 공부예요. 학습에 이제 학습하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뭔가 새로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개수가 정화를 견제해서 신금을 살리면 신금을 살린다는 건 이제 목표나 뭐 의지 이런 것들이 살아납니다. 내가 뭐를 해야겠다. 내가 다시 대학원을 가야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신금은 금생수로 유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계묘년의 운세에서 사주에 정화가 있는가 또는 뭐 오화가 있는가를 보시고 그 정화를 견제해서 기토, 을목, 신금이 살아나면 오행의 어떤 육신에 관계없이 이 오행의 세 가지가 살아나면 일단 오행으로는 의식주, 인간관계가 살아나고 학습이 살아나고 공부하고 그리고 신금을 살리면 목표나 의지가 살아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무토, 천간에 무토가 있으면 개수가 와서 무토가 개수가 오면은 당연히 옥토가 됩니다. 옥토가 되니까 이제 무토의 자질이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가 와서 무토에 스며들어 옥토가 되면 당연히 목을 기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기르는 장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모든 일의 근본이 되어주기도 하고 무토에 개수가 왔으니까 유리한 환경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환경이 유리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목이 있다 그러면 목을 내가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또 금을 만난다 그러면 금이 또 금생수에서 유통에 쓰이는 도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금이 있어서 금생수라고 하면 금생수가 잘 흐르면 이 금생수는 광고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홍보, 광고, 선전 이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광고가 잘 된다, 홍보가 잘 된다, 뭐 유통이 잘 된다 이렇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계묘년에 무토가 왔어요. 그리고 계묘년에 목하고 금이 다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비즈니스가 활발한 그런 장소에 구실을 하게 되고 그래서 효과가 최고가 될 수가 있다. 다시요. 무토가 있을 때 계묘년에 개수가 와서 옥토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목도 있고 금도 있으면 활발한 비즈니스 활동을 하는 좋은 장소가 돼서 아주 효과가 좋다. 이렇게 동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기토. 기토도 역시 개수가 오니까 개수가 배합되면 당연히 옥토가 됩니다. 그래서 또한 환경의 유리함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기토 개수는 항상 자연스러운 환경의 유리함보다는 기토가 스스로 개척해서 노력한 거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하여 개척한 장소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기르는 학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기토 개수 그러면 이제 내가 학당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내가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대학원을 가기도 하고 뭐 이렇게 뭘 배우러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당연하게 기토 개수가 옥토화 되었을 때 목을 만나지 못하면 효과가
좋지 못하다. 예. 그래서 반드시 목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그 다음에 금이 있으면 위에서와 똑같이 금이 있으면 알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것으로 신문, 출판 이런 광고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토와 계수 그러면 항상 논밭에 물이 유입된 것과 같다. 그래서 기토 계수는 항상 자기 분야에서 스스로 노력해서 기반을 이루게 된다. 만약에 정화가 있었는데 정화가 배합된 기토를 만났는데 계묘년이 왔어요. 그러면 더욱더 효과가 좋다. 그냥 좋은 밭에 콩 심는 것보다 척박한 밭에다 콩을 심는 것이 더 효과가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정화가 있었으면 정화가 기토를 말리고 있었는데 계수가 왔으니까 더욱더 능력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기토일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오행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토 5월이에요. 이제 계수가 왔어요. 그러면 이게 오행으로는 좋은데 육신으로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육신으로는 제극인이거든요. 육신이 나빠요. 그럼 제극인이면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제극인의 나쁜 부정적인 통변이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극인이니까 마음이 힘들고 인간관계도 좋지 않고 실력도 실력에 대한 고민도 하고 돈 걱정도 하고 뭐 공부를 해야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육신으로는 기토일간이 그렇게 5월이 5월 기토 또는 기토가 이 정화가 계수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살아나는데도 이것이 이제 육신으로는 제극인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올해 제 운세를 보아야 하겠지만 제극인이 많이 작용을 할 것이다. 육신의 작용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금. 경금이 천간에 있을 때 계수가 오니 당연히 금생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계수가 이제 목을 기를 때 수원을 가지게 되잖아요. 수원을 가지게 됐으니까 남보다 더 우월한 그런 뭐 깊이 있는 지식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목생화가 잘 될수록 경금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면 뭐 신금도 수원작용이 돼요. 그렇지만 경금이 계수를 만나서 금생수를 하면 능력을 더욱더 발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이 계수를 만나서 금생수를 하는 것은 목이 많을 때 또는 토가 많을 때 그 목과 토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을 살리면은 귀를 추구한다 또는 교육 공부를 하고요. 토가 많은데 그것을 토가 많으면 계수가 상극을 당해서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경금이 하면 경금이 이것을 토생금 금생수로 풀어내면 이제 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금이 계수를 생하는 것은 혹 화극금을 당하고 있다면 계수가 화극금을 해결해 달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경금이 만약에 화극금을 당하고 있는데 계수가 와서 경금이 계수를 생해서 계수가 화극금에서 경금을 구하면 이거는 이제 경쟁에서 가치를 인정받아 이기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토, 경금, 만약 계수 이렇게 되면 하고 있던 것을 잘 하고 그리고 다시 하던 거를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옥토화가 되니까 생계를 잘 유지할 수 있다. 밥벌이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화극금 할 때 계수가 금생수를 받아서 계수가 수국화로 화를 견제하면 이건 경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아는 것이고 목을 살리면 귀를 살리고 공부를 하는 것이고 토가 많은 것에서 계수를 구하면 부를 살리는 것이고 기토 경금 계수가 있을 때는 이것은 기토 계수가 옥토화가 돼서 생계를 잘 할 수 있다. 밥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신금이 있을 때 계수가 오면 5, 6, 7
이제 식금이 계수 와서 금생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신금도 경금과 마찬가지로 수원 작용을 합니다. 다만 음인이 작게 쓰일 뿐이죠. 이럴 때 만약에 정화가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은 신금하고 계수가 다 구몰될 수가 있으니까 작게 작게 유지해야 된다. 여생여 해야 된다. 신금이 계수를 만나서 금생수를 하면 당연히 능력을 인정받지만 이것은 경금에 비해서 작게 유지가 된다. 작은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임수가 올 때 계수는 이제 임수에게 계수는 시냇물이 바다에 흘러 들어온 것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세상에서 임수가 있는데 계수가 들어온 것은 세상의 흐름이 또는 다른 지식이 들어와서 나에게 융합이 돼서 다시 이제 흘러나가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시냇물이 강이나 바다에 흘러와서 다시 흘러나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세상의 기류에 따르고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수가 임수에게 영향을 구하러 온 거거든요. 그러면 임수는 계수에게 뭔가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계수가 많은 지식을 구하러 왔으니까 임수가 계수를 만나면 올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어야 해요.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계수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임수가 있는 사람이 계수가 오면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어야 하는데 그게 지식일 수도 지혜일 수도 어쩌면 돈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계수에 계수가 오면 이건 작게 계수에게 계수가 왔으면 작은 것이 만나서 계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니까 이럴 때는 그냥 목을 기를 수도 있고 흐름을 가질 수도 있고 금생수를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임수와 계수의 차이는 임수는 큰 물에서 내가 나누어지는 것이고 계수는 작은 힘이 협력하여 수생목을 하거나 금생수를 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히 계수의 역할을 생각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한번 계수와 천간의 작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